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인스타360 고 울트라 표준 번들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카테고리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준 번들의 구성품은 액션캠 본체, 자석 펜던트, 간편 클립, 퀵 릴리즈 안전 코드 이 정도인데요. 아쉬운 점이 전작 고3S 표준 번들에는 피벗 스탠드가 있었는데 이번 고 울트라에는 피벗 스탠드가 빠졌습니다. 전작과 호환도 안 돼요. 출시 가격은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주던 구성품이 빠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최소한 피벗 스탠드나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크리에이터 번들에는 피벗 스탠드,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 미니 삼각대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타360 제품은 액세서리를 따로 사면 비싸기 때문에 이 표준 번들과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크리에이터 번들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 울트라의 기본 출시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표준 번들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번들은 화이트만 판매를 하고 있었고 블랙은 이후에 물량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블랙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도 기본 구성품이 담긴 스탠다드한 패키지를 좋아합니다. 웬만한 액세서리가 알리에서 서드파티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구매할 생각이에요. 자,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게 카메라 모듈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 모듈이 더 커지고 무거워졌죠. 대신에 그만큼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전작보다는 화질과 배터리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립감이 좋아졌어요. 고3S는 카메라만 파지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고 울트라는 한쪽에 아예 잡기 편한 그립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해도 좋고요. 액정은 살짝 플립한 다음에 잡으면 더 얄쌍한 느낌이 들어서 잡기가 더 편했어요. 셀피로 촬영을 할 때도 잡기가 더 좋습니다. 별거 아닌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3S는 기본적으로 피벗 스탠드에 장착을 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고 울트라는 피벗 스탠드가 없기도 하고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도 없죠. 너무 아쉽지만 단독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기가 그나마 더 편해진 느낌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1.28분의 1로 커지면서 고3S에 비해서 화질과 저조도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센서가 커지면서 최소 초점 거리가 30cm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1.3분의 1 센서 크기인 DJI 액션 5 프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도 최소 초점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작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인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초근접 촬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대상과의 거리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껏 열심히 찍어놓고 나중에 확인했더니 초점이 안 맞아 있으면 정말 아쉽잖아요. 매크로 렌즈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렌즈 자체를 항상 교체해줘야 하니까 번거롭죠. 최소 초점 거리가 30cm 정도라서 가까이 가면 분명히 초점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선명한 2배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지털 줌보다 더 선명하게 보정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화질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근접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줌에 의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퓨어 비디오 모드에서는 2배 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화 중에 2배 줌을 사용하면 딜레이가 생깁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뿐만 아니라 편집할 때 싱크가 밀려 있습니다. 선명한 2배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촬영 중이라면 고 울트라는 녹화 중 2배 줌을 사용하지 않아야 덜 번거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셀피 모드로 촬영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인물은 과연 어떤 게 더 잘 나올지. 지금은 HDR을 끄고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3S는 센서가 작아서 실내 야간 촬영이 아쉬웠는데요. 이번 고 울트라는 센서도 커지고 전작에는 없었던 퓨어 비디오 기능이 생겨서 저조도에서도 그나마 쓸만해졌습니다. 게다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퓨어 비디오 기능을 오토로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두울 때마다 퓨어 비디오 모드하고 동영상 모드하고 설정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니까 그냥 막 찍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켓3처럼 드라마틱하게 저조도 화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액션 5, 에이스 프로 2 정도와 비슷한 정도이고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는 화면 잔떨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빠 생일이야. 아빠 생일 아니야. 미안아, 너가 정해주는 거야, 아빠 생일을? 네가 케이크 먹고 싶은 날마다 아빠 생일일 수는 없어. 표정 봐.
그치? 편집할 때도. 노래하는 건가? 노래한 거지. 오, 잘한다, 리안아. 노래한 줄 몰랐던 거 아니야? 퀵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요. 딜레이가 좀 있어요. 고3S보다는 더 빨라졌죠. 근데 액션5와 비교를 해본다면 액션5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됩니다. 액션캠 중에서 에이스 프로 시리즈가 플립 스크린을 최초로 시도했고 이 고 시리즈는 고3 때부터 플립 스크린을 유지해왔죠. 액정이 플립이 되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각에서 촬영을 해도 모니터링 하기가 편하다는 점이죠. 저는 특히 가족과 놀러가서 아기를 촬영할 때 플립이 되는 스크린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면으로 찍고 후면으로 돌려가면서 촬영을 계속 할 때는 이 플립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액션5는 그런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면과 후면을 모두 켜놓을 수 있고 한쪽만 나오게 설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액션5를 모니터링하면서 촬영하기에는 내 시야가 보이는 각도로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좀 낮춰서 이 정도로 촬영한다고 하면 화면이 거의 안 보입니다. 화면을 보려면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요. 아기를 촬영하려면 이렇게 하면 거의 너무 위의 각도에서만 찍게 되거든요. 아기 눈높이에 맞춰서 찍으려면 이렇게 들고 찍어요. 그냥 방향만 맞춰놓고 거의 감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액션캠은 화각이 넓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대상이 화면에서 어긋난 적은 없어요. 근데 플립되는 스크린은 이 정도 높이를 해서 이렇게 들고서 찍으면 위에서 화면이 아주 잘 보이니까 이런 식의 촬영을 할 때에는 플립되는 스크린이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피로 찍을 때도 액션5의 전면 액정보다 훨씬 크게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플립 스크린과 전면 액정이 있는 타입이 취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이 고 울트라도 최근 액션캠들과 마찬가지로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 타입인데요. 너무 아쉬운 게 고3S의 마운트와 호환이 안 됩니다. 인스타360은 제품별로 마운트를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전작과 호환이 안 되고 자사 제품끼리도 호환이 안 되고 기존 유저들에게는 액세서리를 또 새로 장만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그만큼 가지고 다닐 짐이 더 많아지게 되죠. 액세서리가 같이 호환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욕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액세서리의 판매 의도가 더 높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고 울트라 자체가 카메라 모듈 크기와 디자인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마운트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반면에 이 DJI사 카메라들은 퀵 릴리즈 호환성이 좋아서 DJI 카메라들로 생태계를 구성하기가 좋죠. 최근에 나온 오즈모 360도 같은 마운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과 호환이 안 되기도 하고 가격도 올랐는데 이런 피벗 스탠드나 아니면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 중에 하나 정도는 표준 번들 구성품으로 줬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탁상에 고 울트라를 그냥 세운다면 이 플립이 되는 액정으로 이렇게 세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는 액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탁상에 놓고 찍고 싶을 때 임시 방편으로 세우기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삼각대 같은 것도 없고 액정도 세워놓으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탁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눈에 덜 띄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운트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모자에 달거나 간편하게 꽂아서 사용하기 좋은 클립이 있는데요. 이 클립이 좋은 점은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석 부분이 딱 맞고 가로, 세로 모두 장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 말고는 나머지는 자력이 안 맞아요. 고 울트라 뿐만 아니라 고3S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세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장착을 하고서 단계별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클립 부분은 모자 챙 같은 거에 꽂아서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아니면 옷이나 가방끈 같은 데도 꽂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조절해서 꽂는 방식이 아니어서 사실상 편하지는 않아요. 후면에는 이마에도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액세서리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고3에 비해 카메라 모듈이 커져서 쏠리는 느낌이 들고요. 거꾸로 장착해도 일단 눈에 너무 많이 띕니다. 이러고 어떻게 다녀? 모자를 뒤로 쓰면 그나마 신경
신경이 덜 쓰이는데요. 근데 저는 모자를 쓰는 목적 자체가 챙으로 햇빛을 가리는 목적이 크거든요. 굳이 거꾸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자에 장착하는 건 고 울트라보다 고3 S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3 S의 간편 클립은 후면이 실리콘으로 덮여진 철판 같은 느낌이라서 펜던트에 견고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각도를 조절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 울트라의 간편 클립은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유용한 액세서리가 됐을 거예요. 그냥 붙여서는 각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서 찍고 싶다고 하면 기본 구성품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마그네틱 펜던트는 고 시리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액세서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 펜던트에는 고 울트라는 당연하고 전작인 고3S도 편하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과 이 펜던트의 차이라면 전작은 이 줄을 감아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아둔 적이 없어요. 이번 고 울트라의 마그네틱 펜던트는 후면을 돌려서 약간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각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약간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지 1인칭으로 촬영하다 보면 더 위의 방향으로 찍고 싶을 때가 있고 더 아래 방향으로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 위치에서는 카메라 방향이 적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간편 클립이 마그네틱으로 부착할 수 있었다면 각도 조절까지 완벽했을 텐데 그러면 피벗 스탠드, 퀵 릴리즈 마그네틱 마운트가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마그네틱 펜던트를 잘 사용하려면 옷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움직임이 많을수록.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걸어다니면서 덜 흔들려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정말 편한데 어쩔 수 없는 단점이 더운 날 여름에는 이걸 걸고 옷 속에다 넣고 다니면 갑갑하기도 하고 땀이 나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안전코드는 전작에는 없었던 액세서리인데 카메라 모듈이 커지니까 쉽게 떨어뜨릴까봐 안전성을 위해 추가된 것 같아요. 사용하기 전에는 이게 뭐가 그리 좋은지 몰랐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일단은 퀵 릴리즈라서 쉽게 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을 가슴에 장착을 할 때는 무조건 안전코드를 껴놓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나 떨어져도 바닥에 굴러 떨어지지는 않겠죠. 카메라 자체를 손으로 들고 다닌다고 해도 안전코드 덕분에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으면 빼면 되니까요. 이 액세서리를 여기다가 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껴두면 거의 뺄 일이 없으니까 안전코드를 꼭 연결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펜던트 줄에 안전코드를 연결해 두면 되는데요. 카메라에 연결해 둘 때는 굳이 신경이 안 쓰이지만 카메라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선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걸 뺐다가 꼈다가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잖아요. 저는 이 안전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목에다가 걸어 둡니다. 이 액세서리는 포켓 플렉시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고3S 전용으로 나온 건데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동전 모양처럼 생겨서 휴대성이 정말 좋고요. 양면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고 각도를 조절하기가 편하고 이쪽으로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안쪽 부분에는 흡착으로 부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아직 띄지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자석뿐만 아니고 평평한 벽면에도 부착할 수 있는 거죠. 고3S가 잘 부착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활용을 하기에 좋은데 저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펜던트에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 울트라 카메라 모듈을 부착을 해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력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안전코드를 같이 사용하세요. 후면은 자성이 맞는 곳에 굉장히 강력하게 붙거든요. 이쪽 면은 엄청 자성이 강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적절하게 붙여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바이크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부착하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저는 정적으로 1인칭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착을 한 거고요. 특히 제가 그림 그릴 때 이 액세서리가 아주 유용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찌야 한 번만 더 봐줘. 거의 다 됐어. 이 고3S를 사용할 때는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마이크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포기했었거든요. 바람 불면 바람 소리도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품 액세서리 중에 붙이는 윈드머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붙이는 건데 그걸 붙이면 분명 바람 소리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건 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고 울트라는 다행히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C타입 수신기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신기 장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타입 수신기의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사용할 수가 있죠. 카메라 모듈만 따로 빼서 사용을 한다면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자체에 들어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가 있냐?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DJI 마이크 미니가 있죠. DJI 마이크를 연결해 두고 카메라 모듈을 뺐습니다. 연결은 해뒀는데 바로 연결이 안 될 때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연결해둔 DJI 마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카메라 모듈을 뗐을 때 마이크 테스트.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는 카메라 모듈만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DJI 마이크 미니를 인스타360 고 울트라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카메라 모듈만 따로 빼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신기를 연결해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DJI 마이크 미니를 인스타360 고 울트라에 C타입 수신기로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음질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고 울트라의 무선 마이크를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속도가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수신기로 연결해도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이 액션5는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DJI 마이크 미니를 각각 연결을 해뒀습니다. 액션5에는 까만 거, 인스타360에는 그레이색이야. 자,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놨는데 동시에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DJI 먼저 연결이 됐고요. 이제 됐습니다. 자, 액션5는 거의 바로 연결되다시피 활성화가 됐는데 고 울트라에서는 조금 뒤에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이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카메라 자체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 시리즈에서는 최초잖아요. 그 이전 시리즈에서는 외장 마이크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카메라를 기동성 있게 사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점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액정을 플립해서 가슴팍 위치에서 보면서 촬영을 하니까 정말 편했어요. 카메라 그립감이 전작에 비해 아주 좋았고 안전코드도 연결을 하니까 안심하고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만 사용하는 것도 정말 편하고 재밌어요. 액션팟으로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카메라들에서는 없는 고 시리즈만의 강점이죠. 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